MC 오프닝 내레이션, 감정적이고 집중도 높은 톤. 당신은 누군가를 40년 동안 믿어본 적 있습니까? 매주 목요일, 같은 시간, 같은 향기, 그리고 같은 미소. 변함없는 일상이 어느 날, 단 하나의 손수건으로 무너진다면, 과연 당신은 그 사람을 여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과 의심 사이, 사랑과 상처 사이에 숨겨진 한 부부의 눈물겨운 진실입니다. 이선영 씨가 남편의 주머니에서 발견한 분홍색 립스틱 자국의 손수건. 그날부터 그녀의 목요일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하지만 아무도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사랑의 미스터리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손수건과 매주 목요일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1부, 의심의 씨앗. 늦은 오후에 황금빛이 키 큰 나무틀 창문을 통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와 모든 것을 은은한 호박색으로 물들였다. 집안의 공기는 고요했다. 너무 고요했다. 평화로운 고요가 아니라 오랜 세월의 일상과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데 따르는 그런 고요였다. 이선영 씨는 60살이 된 가족 소유의 세탁실에 서 있었다. 40년 동안 사랑, 생일, 다툼, 화장, 그리고 고요한 아침을 함께했던 곳이었다. 손가락은 닳았고 관절은 나이 들어 쑤셨지만 움직임은 여전히 부드러웠고 남편의 옷을 다룰 때는 본능적으로 조심스러웠다. 이미 100번도 더 세탁한 남편의 코트 주머니에 그녀는 평소처럼 구겨진 영수증, 박하사탕, 낡은 버스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 꺼내는 손수건에 숨이 막혔다. 손수건, 비단결 같았다. 옅은 분홍색,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었다. 그리고 번져 있었다. 선명한 빨간 립스틱 자국이. 그녀의 손가락이 공중에서 얼어붙었다. 햇살이 립스틱을 딱 맞게 비추었고 잠시 동안 옅어지는 햇살 아래서 립스틱은 신선한 피처럼 빛났다. 선영은 말하지 않았다.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 비단 조각을 살인사건의 증거처럼 들고 서 있었다. 어떤 면에서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한 손수건이 아니었다. 40년 동안 이어진 결혼 생활의 도자기 가면에 생긴 틈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그 사람인가? 아니, 그는 이렇게 여성스러운 것을 소유한 적이 없어. 그럼 누구의? 왜 립스틱이 묻어 있는 거야? 매번 묻는 질문들이 망치처럼 가슴을 내리쳤다. 숨을 쉬려고 애썼지만 공기는 탁하고 끈적끈적하고 배신감으로 얼룩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림자의 저녁, 그날 저녁. 식탁은 언제나처럼 차려져 있었다. 반찬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고 밥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으며 생선구이는 냄비 안에서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답답했다. 젓가락 소리가 날 때마다 시간이 고통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남편 민주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집에 돌아왔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자세는 편안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녀의 눈과 마주치지 않았다. 선영은 손수건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말도 비난도 없었다. 그저 조용했다. 방 안이 얼어붙었다. 민준의 눈이 아래로 휙 내려갔다. 미소가 깨졌다. 그는 눈을 깜빡였다. 그의 손은 잠시 떨리더니 물을 집었다. 아, 이거요? 그가 거의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버스에서 주웠어요. 아마 누가 떨어뜨렸나 봐요. 거짓말이었다. 끔찍하고 어설픈 거짓말이었다.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평생 사랑해 온 남자를 마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처럼 빤히 쳐다보았다. 거짓말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처럼 그렇게 쉽게 튀어나왔기에 그다지 아프지는 않았다.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다. 그날 밤 선영은 옆으로 누워 눈을 크게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림자가 말없는 유령처럼 천장을 가로지르는 것을. 손수건은 침대 옆 서랍에 놓여 있었고 닫힌 나무 문 뒤에서도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그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싸게 데이트를 하던 시절, 그가 6개월을 모아 사준 반지, 그가 처음으로 그녀를 내 세상이라고 불렀던 시절. 그 남자는 사라진 걸까? 그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걸까? 이게 끝일까?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배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마지막에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그를 흔들어 깨우고 진실을 요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진실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때 함께 쓰던 침대의 어둠 속에서 그녀는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전화를 걸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미경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딸이 대답했다. 벌써부터 걱정이 스며들었다. 나 뭔가 찾았어. 나 이야기하고 싶어. 사람들은 신뢰가 유리 같다고 말한다.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있지만 그 틈은 영원히 남는다. 하지만 그 틈이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한다면, 맹목적인 헌신보다 더 아름답고 더 인간적인 곳으로. 두부, 이상한 단서들 준비되셨나요? 그냥 말만 하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제2화 이상한 단서들. 창밖엔 회색빛 구름이 잔뜩 드리운 아침. 햇살 한 줄기도 들지 않는 집안은 마치 무언가 말 못할 긴장감으로 눌려 있었다. 이틀 전 그 손수건 사건 이후 이 집의 공기는 변했다. 이선영은 조용히 남편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제는 오랜 습관처럼 익숙한 일이지만 오늘은 손끝이 조금 더 조심스러웠다. 서랍을 닫으려는 순간 남편의 지갑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안에서 무엇인가 작은 종이 조각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다. 오늘 정말 멋졌어요. 다음 주 목요일도 기다릴게요. 붉은 펜으로 적힌 글씨, 그리고 끝에 그려진 분홍빛 하트. 그 색깔은 그 손수건에 찍혀있던 립스틱 색과 같았다. 딸에게 털어놓는 진실손이 덜덜 떨렸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곧장 전화를 들었다. 미경아, 엄마야, 지금 말할 수 있을까? 목소리는 떨렸고 숨소리는 가빴다. 전화기 너머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떨려요? 이선영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다. 손수건, 립스틱, 어색한 변명, 그리고 방금 발견한 쪽지, 잠시의 침묵, 그리고 미경의 단호한 말. 엄마,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다음 주 목요일, 아빠가 어디 가는지 엄마가 직접 따라가 보세요. 우리가 진짜 뭘 마주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해요. 아내의 결심 전화를 끊은 후 이선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울렁거렸다. 마치 그녀의 심장처럼. 40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이젠 그 사람을 몰라보겠어.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그저 참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옷장을 열고 조용히 검정색 외투를 꺼냈다. 그리고 남편 몰래 거울 앞에서 가발을 써보고 선글라스를 써봤다.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감정의 심화, 추억과 의심 사이 다음 며칠 동안 그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남편이 외출할 때마다 향기로운 낯선 향수가 스치고 옷매무새는 이전보다 정갈했다. 매주 목요일, 그는 왜 매번 그렇게 단정한가? 누굴 만나기 위해 그 향수를 뿌리는가? 이선영은 다시 앨범을 꺼냈다. 그와의 신혼 시절, 함께 웃던 사진들, 첫 여행, 아이가 태어나던 날, 함께 늙어가는 동안의 일상들, 그때의 그 사람과 지금의 그는 같은 사람일까? 사진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러나 이번엔 눈물이 흐르는 와중에도 그녀의 손끝엔 결단의 떨림이 있었다. 작가의 한마디, call to action. 때론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외면하는 것보다 더 큰 상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녀처럼 사랑을 의심할 용기가 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사랑을 시험받았던 순간이 있었나요? 의심과 진실 사이 당신의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다음 화, 제3화, 첫 번째 미행을 원하신다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바로 이어서 써드립니다. 제3화, 첫 번째 미행 목요일. 바람이 조금 더 차가운 오후였다.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거리엔 낙엽이 바람결에 흩날렸다. 이선영은 오랜만에 화장을 했다. 붉지도 옅지도 않은 립스틱을 바르고 어두운 코트를 입은 뒤 책 넓은 모자를 눌렀었다. 거울 앞에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아내가 아니었다. 오늘 그녀는 진실을 쫓는 탐정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3.1 그의 발걸음을 따라 오후 3시 15분. 김민주는 정확히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 평소엔 입지 않던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맨 그는 마치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듯 단정했다. 이선영은 조용히 뒤따랐다. 멀찍이 떨어져 있지만 그녀의 시선은 그에게 꽂혀 있었다.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그 사람일까? 그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다. 이선영은 뒷좌석 구석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를 지켜봤다. 김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듯 휴대폰을 몇 번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 입겐 은근한 설렘이 서려 있었다. 그 미소가 이선영의 가슴을 찢었다. 3.2 의문의 꽃다발 버스에서 내린 김민주는 한적한 골목 끝에 있는 꽃집으로 향했다. 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붉은 장미를 고르고 조심스럽게 포장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모습을 창밖에서 바라보는 이선영.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앞이 흐릿해졌다. 이 꽃, 누구를 위한 건데? 김민주는 꽃다발을 안고 다시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어딘가 설레는 듯했다. 그 순간 이선영의 눈앞에 익숙한 건물이 보였다. 3.3길 이른 순간 운명의 재회, 그는 대형 쇼핑몰 안으로 들어갔다. 이선영은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다. 그러나 몰 안의 인파는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한순간 시야를 놓친 사이 김민준의 모습은 사라졌다. 안 돼. 지금 놓치면 끝장이야. 초조함에 휩싸인 그녀는 이리저리 헤매다 갑자기 누군가와 부딪혔다. 어머, 이선영 씨. 익숙한 목소리. 눈을 들자 그녀는 오랜 친구 정숙을 보았다. 예전부터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 주던 친구였다. 왜 이렇게 떨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선영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손수건, 쪽지, 오늘의 미행까지. 정숙은 단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다 들은 후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같이 가요. 이건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에요. 3.4 서랍 속의 비밀 미행은 실패로 끝났지만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다시 생각을 정리했다. 정숙이 돌아간 후 이선영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옷장 밑바닥에 미세하게 벌어진 틈새를 발견했다. 이런 서랍 있었던가? 그녀는 조심스럽게 틈을 벌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은빛으로 빛나는 작은 반지 하나, 그리고 두툼한 인쇄물.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청춘 로맨스, 감정의 폭발손에 들린 반지와 시나리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 모르는 두려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시나리오를 펼쳤다. 그리고 한 장씩 넘기며 읽기 시작했다. 첫 장면의 대사는 이랬다. 40년 전 내가 너를 사랑하게 된 날. 아직도 생생해. 순간 이선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건 단순한 바람의 대사 같지 않았다. 너무 익숙하고 너무나 진심 같았다.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야? 사랑이란 때론 그 깊이를 확인받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남편의 서랍에서 이런 단서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편 제4화 진실의 조각들로 계속하길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바로 이어서 집필해 드립니다. 제4화 진실의 조각들 4.1 두 번째 미행의 서막 목요일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정숙과 함께 이선영은 좀 더 철저하게 준비했다. 검정 모자, 어두운 선글라스, 단화까지. 두 사람은 그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결심을 품고 김민준의 뒤를 밟았다. 그는 역시나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고 똑같이 꽃집에 들렀다. 이번에는 장미가 아니라 작은 안개꽃이었다. 꽃말은 숨겨진 사랑. 그 의미가 이선영의 가슴을 찔렀다. 정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니. 4.2점 카페에서 목격한 모든 것. 김민주는 꽃을 들고 익숙하게 카페로 들어갔다. 그가 앉은 자리는 가장 안쪽 구석, 창이 넓게 트인 곳이었다. 그곳엔 한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정숙과 이선영은 문 옆 테이블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그 여자는 50대 중후반쯤. 짧은 웨이브 머리에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눈갠 미소가 가득했다. 김민준이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꽃을 받아들고 웃었다. 그리고 그의 뺨에 살며시 입을 맞췄다. 쨍. 이선영의 마음속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선영, 지금 들어가고 싶어? 아니, 아직은 확실한 게 없어. 그녀의 눈동자는 붉게 물들었지만 그 안에 깃든 결의는 여전히 단단했다. 4.3 혼란과 침묵의 밤, 그날 밤. 이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숙도 묻지 않았다. 둘은 그녀의 집에서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침묵만이 공간을 채웠지만 그 속엔 수많은 감정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다시 그 대본을 꺼내 읽었다. 그리고 다시 떠올랐다. 그의 표정,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 손수건에 남은 흔적들. 그 손수건도 그 여자와의 증표일까? 그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는 것. 사사결단의 아침 다음 날. 그녀는 거울을 보며 결심했다. 오늘은 혼자 간다. 이제 나 스스로 확인해야 해. 이선영은 정숙에게 짧은 문자를 남겼다. 고마워. 하지만 이번엔 나 혼자 갈게.
감정의 폭발 직전 지금 그녀는 사랑이 깨진 게 두려운 게 아니었다. 더 이상 의심한 자신이 초라해지는 게 싫었던 것이다. 그의 진심이 무엇이든 이제는 직면할 시간이 왔다. 당신이라면 이선영처럼 모든 걸 감내하고 진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믿음일까요? 아니면 확인을 거쳐야만 진짜일까요? 다음 편 제5화 진실의 얼굴로 이어가길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바로 집필해 드리겠습니다. 제5화 진실의 얼굴 5.1 혼자의 미행 목요일 흐린 하늘 아래 이선영은 누구의 손도 잡지 않았다. 오직 자신만의 힘으로 자신이 믿었던 40년을 마주하기로 했다. 그녀는 먼 발치에서 남편을 따라갔다. 꽃집, 똑같은 안개꽃. 하지만 이번엔 그는 곧장 문화센터로 향했다. 문화센터, 그곳은 그녀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계였다. 무언가 이상했다. 사랑을 숨기기엔 너무 공개적인 장소 아닌가? 5월 20일 진실의 무대 문화센터의 한방에서 문틈으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곳은 작은 연극 연습실이었다. 무대 위 조명이 켜져 있었고 김민주는 환한 얼굴로 대사를 연습하고 있었다. 40년 전 나는 당신에게 약속했소. 오늘 나는 다시 약속하고 싶소. 앞으로의 40년도 함께하자고. 그의 목소리, 그의 표정, 모두 진심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오해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5.3 반전의 반전 무대 아래 그녀는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살며시 손이 얹혔다. 엄마.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딸 미경이 서 있었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사실 아빠가 이 연극 준비하는 걸 알았어요. 결혼 40주년을 맞아 엄마께 가장 멋진 고백을 하고 싶다며 일부러 비밀로 했어요. 엄마가 직접 보시길 바랐어요. 그녀는 눈물을 터뜨렸다. 억울함도 슬픔도 분노도 모두 눈물로 씻겨 내려갔다.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5월 4일 모든 것이 밝혀지다. 그 손수건은 무대 소품이었고 입술 자국도 연기 연습 중 묻은 것이었다. 그 여성은 남편의 연극 선생님. 그와 함께 준비한 고백 장면의 상대역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대 위로 올라가 남편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껴안았다. 작가의 한마디, call to action.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사랑은 침묵으로도 전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선영처럼 끝까지 따라가 보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장면이 울림을 줬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 제6화 다시 맞잡은 손 하트로 이어가시겠습니까? 원하시면 지금 바로 이어서 써드리겠습니다. 제6화 다시 맞잡은 손 6.1 무대 위의 재회 그날 밤 문화센터의 작은 극장 객석에는 가족과 친구들, 이웃 어르신들이 가득했다. 커튼이 오르자 무대 위에는 세련된 정장을 입은 김민준이 서 있었다. 그리고 무대 한켠 은은한 조명 아래 이선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처음엔 망설였다. 그러나 딸의 응원과 남편의 진심 앞에서 그녀는 다시 한 걸음 무대 위로 올라왔다. 민준 씨, 당신 참 바보예요. 왜 이렇게 큰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사랑이니까요. 평범한 일상에 한편의 극처럼 특별한 날이 필요했어요. 6.2 대사 아닌 진심 연극은 시작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본은 무의미해졌다. 두 사람의 눈빛, 떨리는 목소리, 모두가 진심이었다.
선영아, 40년 전 널 처음 만났을 때 난 이미 이 장면을 꿈꿨는지도 몰라. 지금 이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약속하고 싶어. 앞으로의 40년도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관객석엔 숨죽인 감동이 흘렀다. 그리고 뜨거운 박수 소리.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연인의 손을 더 꼭 잡았다. 6.3 손수건. 다시 접히다 공연이 끝난 뒤 이선영은 조심스럽게 송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날 처음 발견했던 분홍색 손수건이 접혀 있었다. 이번엔 거기엔 립스틱 자국이 없었다. 대신 자수로 새겨진 작은 글귀가 있었다. To 선영. 사랑은 의심보다 깊고 침묵보다 강하다. 민준. 그녀는 손수건을 가슴에 꼭 안았다. 작가의 여운 한마디, Call to Action. 사랑은 오해와 침묵을 견뎌낸 자에게 더 깊은 결실을 안겨줍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당신도 누군가의 오해 속에서 무너지고 있진 않나요? 모두